오늘 점심은 뭐 드셨습니까? 짜장면 먹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저희가 잘 가는 그 중국집. 제일 맛있는 거기는 조미료 안 넣어? 조미료? 아, 중국집이 조미료 안 쓰는 데가 어딨어요? 아니 저 집은 조미료 많이 쓴다고 해서 안 간다며. 이 앞에. 아니 거긴 너무 짜서 안 가지. 짜긴 짜더라. 진짜 그 얘기 듣고 먹으니까 짜더라고. 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승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폴란드, 네. 노르웨이에 이어 네. 이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 구매에 아주 큰 관심이 있다고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9월 DX 코리아 때 그 국방장관 바실리 든쿠가 바실리 든쿠. 갑자기 막 빨리 서둘러서 왔죠. 네네. 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네, 근데 뭐 별도로 그 행사 기간 말고 올 수 있었는데 행사 기간 맞춰서 그냥 급하게 온 모습이더라고요. 역시 이유가 네. 한국산 무기를 좀 급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환경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분위기라든지 이거 방산전시회 때 한번 둘러보고 샘플 들어보고 공장까지 뭐 이제 시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를 거꾸로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초기 단계 협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좀 밟고자 급히 온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도 좀 급하긴 한가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루마니아 하면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선 좀 생소한 국가 아닙니까? 예. 어떤 나라입니까? 그 89년도에 그 독재자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나요? 그 차우세스크가 이제 실권되죠. 아, 그 독재자.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총살되는 걸로 이제 영상이 나오죠. 네, 돌도 뭐 나중에 이제 시체에다 던지고 했는데. 와, 시체에다가 돌을. 그거 벌써 뭐 한 32년 전, 33년 전 오래됐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 자체가 그 이후에 좀 조용한 편이었죠. 그럼요. 네, 정권 바뀌고 하나 조용한 편이었고, 네.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게 없었고. 부국이 아니고. 네, 뭐 아무래도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조금 처지는 나라. 네, 폴란드보다 못했던. 그러다가 2004년도 나토에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푸틴이 말하는 나토 국가들이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동진 정책에 의해서 구 바르샤바 조약군들을 하나씩 이제 데려오는 거죠. 우리 나토에 가입을 해라. 네네. 그러면 이제 국방 안보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입을 했죠. 근데 이 루마니아가 이 경제적으로 부국도 아니고 딱히 군사력 안보에도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조용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쪽에 흑해를 끼고 가까운 데 있어요. 최전방 폴란드랑 함께. 또 다른 또 최전방이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네. 그 뭐 몰도바도 있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위험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좀 불안한 상태가 돼버렸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이 한국을 찾은 목적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무기 체제 구입을 위한 것일 텐데 네. 이 루마니아의 전력 국방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런저런 장비를 골고루 갖추고는 있는데 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투기 보유 전투기 중에서 한 종류가 미그 21 북한공군의 주력기. 물론 이제 그 미그 21에도 좀 손을 댔죠. 개량을 했는데 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이제 아주 옛날 그 개량력이죠. 천차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수준 이제 어떻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육군 지상군 전력을 보면은. 네. 아마 나토 회원국 중에서 그 일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군사를 가진 나라 중에서 네네. 가장 노후화된 구식 전차를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T-55 계열. T-72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가 한때 폴란드도 그랬죠. 한때 이제 T-72가 주력이었는데 네. 그걸 다 이제 우크라이나 줬죠. 근데 그거보다 한 두세 단계 밑에 T-55. 와, 이걸 보면 완전히 북한보다도 못한 수준이네요. 북한군의 현재 주력 전차는 T-62하고 T-61을 개량한 전차들이죠. 이건 뭐 한 단계 밑에 구형 전차를 갖고 있죠. 그럼 자주포 쪽은 어떻습니까? 자주포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다고요? 견인포만 갖고 있어. 견인포.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경전투기, 네. 전차, 네. 그러니까 낡은 전차죠. 그다음에 자주포가 없다는 거. 그럼 뭐겠어요? 왜 달려왔겠어? 폴란드보다 더 지금 심각한 거지 군사력이. 그렇군요. 그러면 나토 그 지역에서 소위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흑해 지역, 그다음에 그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옆에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을 견제하려면 밑에 지역이잖아요. 폴란드는 위에 상층 지역이고. 네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나토, 뭐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이거 뭔가 돕든지 빨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달려온 거죠. 폴란드에 이어서.
그 전차 예를 들어 전차 400여 대를 다 대체하려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뭐 돈을 내고 사가더라도 대한민국. 미국은 역시 미국도 M1 그 에이브람스 전차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재고가 많지 않고 미국은 전 세계 상대로 어떤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마구잡이로 뽑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생산을 하는데 빨리 줄 수 있는 나라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비싸지 않고 네. 그러면 딱 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죠. 아 그런데 네. 이 독일이 루마니아한테 이 레오파드 2 전차랑 자주포 뭐 이런 전력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네. 루마니아가 이번에 한국을 찾은 걸 보면 그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나토 회원국이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루마니아 이제 군사력을 좀 현대화해야 되겠다. 근데 독일은 또 그 동안에 그 메르켈 정권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기들이 어떤 전차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시리즈 전차를 좀 많이 이렇게 뿌렸어요. 그 중고들을요? 네, 나토 국가들한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나토 제국의 표준 전차는 레오파드 2다. 그 시리즈다. 근데 뭐 그거를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그 독일도 자신도 그만큼 보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없겠네요. 재고가 없고 또 일부 이제 창고가 남아 있더라도 이거를 이제 루마니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루마니아한테 약속을 했겠죠.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면 그 과정이 똑같아요. 자동차처럼 정비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먼지 털어야 되고 그러면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전쟁이 터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이 루마니아한테 약속한 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고 자주포는 아예 없으니까 일부 좀 소량이라도 주려고 했었는데 그거 역시 뭐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독일이 그리고 신규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상황은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는데 그 러시아를 상대로 축선의 하나인데 거기를 막으려면은 뭔가 시간이 좀 최대한 줄여서 그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뭐 메르켈 그 정권 시절 때 일종의 러시아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책이 이제 오래 유지가 됐죠.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신형 무기 생산을 좀 이렇게 소홀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이 20년 동안 그 대테러 전쟁. 네.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이라는 게 기동성이 좋고 어떤 보병 중심의 소화기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많이 생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 있죠. 네네. 장갑차는 유럽들이 꾸준히 뭐 시장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판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징이 이 지금 유럽에서 장갑차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특히 그 차량용 장갑차는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우리 국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만 이제 레드백이 좀 필요하다 하는데 레드백이 그렇게 동유럽에 골고루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폴란드는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죠 상황이. 네. 그럼 결국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다른 나라들과도 큰 마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폴란드, 네,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 그 전에 체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됐으니까 슬로바키아 정도. 자기들이 이제 그 구소련제, 러시아제 장비를 다 넘겼잖아요. 네. 야금야금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경로가 우크라이나 줬단 말이에요. 그럼 뭘 채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한테 자꾸 약속한 거 내놔라, 빨리 보내라 했는데 또 물량이 없고 신규 생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이 지금 보니까 살펴봐야 되겠다. 빨리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에 우리 미국 무기나 어떤 서유럽의 무기체계 비슷한 게 어디에 있을까? 네. 대한민국으로 달려온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권한 거지.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이거 M1 전차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숫자 모자르니까 빨리 좀 한국 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 우리 미군하고 같이 싸우는 나라다. 그 무기가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달려온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 국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양다리 걸친 나라가 있더라고. 양다리요? 네. 그래서 군사력에 대해서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나라. 그 양다리라면은 서방 측 대 러시아의 양다리? 그렇죠. 나토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헝가리. 아니 헝가리 그러다가 헝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헝가리가 좀 뭔가 옛날부터 네. 좀 그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있는 나라죠. 그 옛날부터. 양다리.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 소리 않고 또 그나마 외신에서 나오지 않고 언급이 안 되는 나라. 어디입니까? 불가리아. 다 불가리아는 바로 앞에 그 흑해. 그 요구르트로 유명한 불가리아. 불가리아도
거기도 뭐 이렇게 무기를 산다, 뭐 바꿔야 된다, 특별히 그렇게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러시아에 인접한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패하게 되면 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근데 뭐 하여튼 희한하게도 미국이 네. 별로 이렇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는 역시 폴란드하고 붙어 있는 루마니아. 아 그렇군요. 네, 거기가 제일 급한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규모가 있잖아요. 어떤 병력이라든지 어떤 전력에 구형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규모가 있잖아. 규모가 있는 데부터 빨리 이거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헝가리나 상대적으로 헝가리나 불가리아보다는 우선순위가 폴란드, 루마니아. 그러니까 이번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매가 이 루마니아한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썩은 장비를 지금 갖고 있는데 뭐 북한보다 못한 전차 갖고 있는데 진짜 급하지. 그러니까 9월달에 찾아왔을 때 뉴스가 났을 때 좀 일반인들은 좀 의아했죠. 이게 뭐 그냥 알아보러 온 거야? 진짜 급한 거야? 좀 의아한 게 있었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닌데 어디서 돈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들은 안 되는데 네. 그 미국의 FMF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 군사 원조 자금. 그거 하고 또 이제 언급이 살짝 됐던 나토의 이제 기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다 섞어서 이제 배분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정 해에만 이렇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배분, 예산 집행하듯이 국가 예산 집행하듯이 연차적으로 그 기금을 이제 모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매년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주받은 게 폴란드가 발주받은 게 1차분은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하죠. 네네. 뭐 성능 계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이런 측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다시 배정이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아, 네. 그러면 이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한국산 무기 구매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대테레 전쟁 기간 중에도 그 지역 전쟁이 있었죠. 예멘 같은 예멘 전쟁. 네. 지금 좀 소강 상태지만은 거기서 사우디 연합군, 소위 중동 연합군이 한국산 무기 일부, 예를 들어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네. 일부 무기를 조달해서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거라. 가성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미 중동 지역에서 어떤 그 입증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다른 무기는 없나? 왜냐면 20년 동안 대테러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이 많이 이제 신형 무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 비정규전이고. 네. 근데 유별나게 대한민국은 정규전을 대비해서 2003년도 이래로 흑표 전차를 시작을 해서 여러 종류의 지상군 무기를 골고루 개발을 끝내고 양산을 그대로 다 이행하고. 거기서 실패한 건 딱 하나. 뭡니까? K11 복합수총 빼고. 아.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성공한 거죠. 복합수총. 네, 그거 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개발이 착실히 되고 양산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안정화된 거죠. 한국군이 이제 주력 무기로 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높다. 유럽제보다는. 유럽제는 공장을 전차나 자주포 공장을 유지하더라도 되게 축소를 해놨죠. 생산 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급변 사태에 대응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제 뭐 방산업체 있다 하는데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 일본, 대만, 인도 같은 데 살펴보세요. 그 마음대로 그 수출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 상대로 러시아 무기 그건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의심을 상당히 받는 쟤네들은 진짜 앞으로의 향후에 또 쳐도 갈 놈들이다. 중국. 쟤 무기를 살 수 없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에는 무기 생산이 뭐 특별한 게 없고. 반대로 우리 PD님은 이 동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려와서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 게 무기, 한국산 무기를 발주하겠다는 그 배경,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 생각이 필요합니까? 네. 아, 굳이 제 생각을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 뭐 제 의견도 있는 반면에 우리 PD님 의견이 또 있을 텐데. 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한국산 전차를 예로 들면 이 독일산 어떤 전차나 무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생산 속도는 거의 한국 아닙니까? 빨리 이 2배 이상 빠르지 않습니까? 공장 안 가보셨죠? 규모가 적정하면서도 속도가 생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파워팩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실제 능력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지 우리가. 거기다가 또 기술 이전 도입 형태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상대국들한테는 뭐 거의 뭐 꿀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표출하신 분들이 있죠. 이거 다 넘겨주는 거다. 우리가 터키한테 자주포나 전차 주소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털려가지고. 그 개량한 자기네 모델을 내놓고 그 주변국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 범새끼를 키워놨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K2가 벌써 양산 개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우린 저거 빨리 주고 개량형이지만 같이 또 개량해 줘버리고 차기 전차 K3. K3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뭔가 좀 미적됐어요. 컨셉이 안 나오고. 네. 그런데 변화가 있죠. 이번 일로 인해서 네. 작년도까지 뭐 서울 아덱스 때만 해도 그냥 두리뭉실한 개념도였어. K3가. 네. 이름도 없었고 그냥 정식으로 그 번호도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가을 2022년 가을 각종 뭐 발표회 군사 관련 발표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된 컨셉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빨리 K3 개발하자. 2023년도 서울 아덱스 때는 상당히 구체화된 개념도가 나올 거예요. 10월 내년 10월? 예, 딱 만 1년 남았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가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좀 더 나간 거고. 좀 나갔으니까 오바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설정된 지역이 동유럽, 네. 구 바르샤바 조약국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부 유럽.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지역이 동부 유럽이고. 네네. 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은 기존에 자기네들 그 방산업체나 옆에 나라 방산업체 제품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구입을 해서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가 실제로는 기존의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는 F-35 정도, 아주 최첨단 전투기라든지 무기들 그 정도, 네네. 미국제 정도가 이제 그 범주고 동유럽은 이제 이렇게 지상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급한 나라 뭔가 현대화해야 되는 그 지상군 전력을 현대화해야 되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모로코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서 미국의 후원도 있고 어떤 FMF 자금 그것도 좀 줄 수 있는 받아올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면밀히 따져보면은 전차 자주포를 들여다봐야 돼요. 각 그 지역의 그 친서방 국가 중에서 전차 자주포 보유 현황 보면은 모로코. 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예, 카타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전부 다 들어가요.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공통점이 예를 들면은 그 탈냉전 되고 나서 걸프전 끝나고 나서 좀 자기들 편의로 만들어 놓으려고 M60 A1, A3 전차를 그 유럽 주둔군에 있던 거를 다 방출했어요. 그래요? 그걸 본토로 가져오면 그건 더 치장하기도 어려우니까. 네네. 원조 형식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랬군요. 네, 그게 뭐 하여튼 20년 사이에.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구형 전차가 됐고 걸프전 때 1차 걸프전 때 M60 계열은 성능에 한계가 있어서 T72 만나면 박살난다. 그렇죠. 이미 다 입증이 돼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20년 흘렀고. 그리고 결국 노후 전차, 구형 전차가 돼버려서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M1 전차를 받아보니까 이게 대량 발주를 해도 다 못 주는 거라.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면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줘가지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죠. 거기 이제 이라크도 포함됐지만은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제 T-90 전차까지 뭐 일부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우리 흑표 전차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급할 거 없다. 오만이요? 오만은 이제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했는데 해놓고서. 이게 지금 급할 우선순위가 전차보다는 다른 데 써야 돼. 그래갖고 미적되고 결정을 못하고. 오만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필요한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군사원조 자금을 좀 맞춰서 주면 사겠는데 공장을 설비를 이제 마련해서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니까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하는 거죠. 우리가 M1 전차 시리즈를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신규 생산 아예 좀 그 준하는 성능 바로 M1 전차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대등하거나 성능 어떤 여러 종류의 성능에 따라서 한국의 흑표 전차 가성비 1위. 그게 이제 치고 들어간 거지 이제 확실하게. 정말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갑자기 올해 2월 24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웃기는 게 20년 동안 그놈의 대테러 전쟁이 이 무기 분야도 많이 눈을 가려놨지. 그냥 재래식 무기는 갖다 버려야 될 무기. 그러니까 뭐 대테러 전쟁 관련된 저강도 무기나 뭐 기껏해야 좀 미래지향적인 드론 이것만 얘기했죠. 근데 보십시오. 전쟁 양상을. 전차 자주포가 깨진다 하더라도 일단 대량으로 작전을 잘 짜서 기동력 발휘하고 어떤
정보 센서 이걸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전쟁을 다 연결하면은 전차 자주포도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어떤 공격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생각을 못한 거지 작년까지만. 그러니까요. 노르웨이도 지금 수출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루마니아도 이게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도장 꽝 찍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 세계 밀떡들의 사랑을 받는 곳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